농장에서는 지금은 여기에 보입니다. 현재는 위에 잎이 보여. 그런데 과거에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는 엄청나게 나빴던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네. 지금 우리는 이 바깥을 보고 있으면 좋아 보여. 그런데 좋아 보이는 게 좋아 보이는 게 웃고 있는 게 웃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은 요 힘줄이 노랑하다는 거죠. 요 힘줄이. 그러면 여기에는 인산가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 표시는 어디 나느냐? 저 밑둥에 보면 청태가 저렇게 많이 끼었다는 거죠. 인산과다. 그 다음에 인산과다에서 또 어디에 가서 가리가다를 찾아야 되냐면, 이게 가리가다가 직접 가다가 나타나는 게 요 상부를 보면 돼. 요 상부에서 보면 얘들이 보면 힘줄이 노랗거나 그럼 하엽에 노란 반점이 생겨요. 하엽 쪽에. 그럼 여태까지 여기에서는 비료를 질소비를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작년에나 그때는 요게 많았어요. 지금은 약간 풀려 있을 뿐이지. 지금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는 풀려 있어요, 이게. 근데 작년에 그 전 단계에서 이게 많았어요. 지금은 우리는 보고 있는 거는 파란 향이가 잘 돼 있다. 그래 보이죠? 그건 다 이거는 쇼맨십에 불과하다. 이제 곧 나타날 거니까, 공기에. 공기에 또 나타난다는 거죠. 그 공기에 나타날 일을 지금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 대처하는 방법은 여기 천장에서 보면 위에 두 칸밖에 차광만 할 수 없는데, 이 차광만 하면 안에 여기 어떤 시설 해가지고 35% 차광해주면 제일 좋아요. 이 작물이 열대 수종이긴 하나 광룩수가 그리 많이 안 필요하더라는 거죠. 광룩수가 우리가 원했던 광룩수가 5만 룩수 이하에도 잘 재배 잘 되더라. 5만 룩수. 그럼 5만 룩수라는 거는 우리가 35% 차광했을 때 맞더라는 거죠. 그럼 강순종 그 한림의 맹장님이 작년 4월 초에서 차광해서 아직까지 쓰고 있거든요. 하등 이상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의 바깥이죠. 우리는 햇볕이 많이 들어와야 좋을 것이라. 이 나무한테는 안 맞다는 거죠. 우리가 매뉴얼이. 너무 강하다. 그렇죠. 광룩수가 5만 룩수 이하 재배돼야 된다. 광룩수를. 그럼 광룩수를 5만 룩수 이하를 맞추려면 35% 차광을 연중해도 된다는 거죠. 그 대신 우리가 지금 아직 열매가 잘잖아요. 그러면 봄을 갖다 땡겨라. 한 달 정도 이상 땡겨라, 앞으로. 봄에 땡겨도 이상이 없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가 봄에 온도를 30도 이상을 쭉 올려버리면 밤 온도가 떨어지면 우리가 얼음이 안 올 정도 이상은 된다는 거죠. 영은 안 떨어지니까. 그럼 봄꽃 피우는 시기를 지금보다 한 달 이상 땡겨라. 그럼 가을에 우리가 그 겨울에 우리가 판매 시기가 늦어가지고 가격이 흐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구정에 따버렸죠. 풋가를 따가지고 시장이 교란됐지. 흐려져 버렸죠. 지난해 레드향이 부족하니까 천혜향이 레드향 자리 올라왔죠. 그럼 제주도의 밀감이 시장에서 좋은 상품은 팔리도 육지 소비자가 어떻게 살까 말까, 그 소비 경향이 둔화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일부 의식이 잘못된 농가분들께서, 상인들께서 노랗다고 따가 팔아먹은 천혜향이 작년에 올 봄에 올 초에 했던 게 여파가 소비자의 머리에 베겨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복구시키겠냐는 거죠. 이제 잘못된 일이, 이제 이 천혜향을 숙성을 더 시켜서 더 대고 좋은 품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우리는 이 종을 봄순을 띄울 때, 꽃을 피울 때가 한 달 더 빨라야 돼. 그래야만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겨울에 온도값을 유지해서 빨리 눈을 띄우자. 그러려면 우리가 봄에 봄순이 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잎에다가 맹물을 뿌려야 돼. 물을 뿌려서 이게 부풀려야 돼. 최대한 부풀려서 열을 조금 가두는 순간 눈이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봄에 물을 뿌려서 눈이 나오게 되면 온도 낮은 상태에서 물을 뿌리면 전체가 몸이 가득 물을 차요. 그럼 동시에 순이 전체가 나오는데 맹물 시비를 안 해주고 순을 띄우면 굵은 가지만 먼저 나고 가는 가지가 늦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여탄 방법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서 올해 이제 시행해야 될 일이라면, 할 수 있다면 차광을 하자. 차광. 네, 차광을 35% 하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토양 시비량이 부족하다. 청태가 많이 끼고 있다는 것은 인산이 많다. 그 잎이 노랑하고 노란 반점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은
가리가 많다. 그럼 토양 분석을 해보시고 그에 맞는 방법을 하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바닥에 우리가 많이 긁어다난 이거 네, 낙엽수. 가지 파쇄목이라는 낙엽 이거 다 긁어내자. 이거 여기에 들어있던 전제에 들어있던 여기 속에 있는 가리가 고스란히 여기 땅에 와 있거든. 여기 집착. 예. 집착이 된다. 예. 요것들이 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풀들이 노랑해 그 자리에 노래져요. 이것들을 먹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우리는 배워서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 낙엽 긁어낸다고 한금을농법 대표가 덕대는 일 없잖아요. 이거 긁어내라고 일 시키고 나서 제가 마음이 아플 뿐이지 덕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는 개선해야 되겠죠. 걸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퇴비 주는 순간에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럼 얘도 지금 소량으로 들리는데 얘도 긁어내버려야 되는 판국에 여기다 퇴비를 준다 하면 더 많이 들어오겠죠. 유입되는 양이. 퇴비가. 그래서 지금 열매가 이제 결과가 돼 있는데 상에서 얘를 갖다가 얼마나 잘 키워서 우리는 시장에 확보할 거냐 그 차이겠죠. 그래서 식물의 밥은 뭡니까? 식물의 밥이 뭐예요? 식물의 밥은 질소. 질소, 에너지.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러면 식물의 밥이 근권 미생물이 소화를 시키면 아미노산 단백질을 전환해요. 그 아미노산 단백질 전환해서 어디로 갑니까? 2% 가있지. 2%. 예, 2% 갔다는 거예요. 근데 2% 갔는데 얘가 어떻게 해요? 약간 얼룩기가 있죠. 가리가 나와 있죠, 벌써. 얼굴에 보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안 보이나? 여기 숨어 있어요. 곧 가리 가다 현상이 나타나겠죠. 가리 가다. 그럼 그 가리 가다는 언제 일어나냐? 과거에도 이렇게 일어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여기에 과거에 생산량을 감소된 주 원인이 가리 가다 생육 환경이 나빠서 장애를 계속 끝까지 입어오고 있다는 거죠. 구엽이 입어오고 있는 게 그게 현상으로서 우리는 생산량이 한 30%에서 50% 감소된 생산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질소를 이거 밑으로 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입으로? 이파리를 주면 코끼리 비슷해지다. 감빵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밑으로 줘서 1년에 많이 주면 100평당 한 요소를 10포까지 먹어야 된다. 100평당 10포. 예. 그럼 봄부터 해가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제주도 토양은 이게 용탈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예. 밑으로 주면. 예. 엄청난 양을 계속 줘야 되는데. 그 지금 주는 양이 엄청난 양이잖아요. 책이 안 나오죠. 황금어농법 비로소. 이게 기술원에도 그 분석을 요번에 교육받으면서. 예. 그 분석을 해봤대요. 이게 제주도 토양에. 네. 요소 비료를 주고 3일 뒤에 검사를 했는데. 예. 성분이 안 잡힌대요. 요소 성분이. 안 잡히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용탈이 너무 아니, 용탈이 돼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암모니아태에서 질산태로 전환이 돼서 토양이 결합이 돼야죠. 그 기간을 줘야죠. 분자가 그 결합해서 그 나타날 때까지 기간을 줘야죠. 시간적인 여유를. 분자가 암모니아태 질소는 질소와 암모니아가 결합돼 30%가 암모니아거든요. 그게 또 용탈 떨어지 나오고 질소가 결합이 되죠. 그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 하우스에 알비로 뿌려주고 문 닫아놓으면 이파리 다 타죽어요.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가스 때문에. 그렇죠. 제일 위험은. 녹여가지고 우리가 주면 괜찮아요. 녹여가지고. 녹이면. 예, 녹여서 물에 타가지고는 큰 피해가 없더라. 뭐 많이 지금 최고 많이 준 사람은 강정에 그 유라실생처럼 빨리 되는 거 극조생. 100평에 한 10포까지 지금 올게 먹었어요. 꾸준히 계속 녹여서 주는 게 그렇죠. 좋겠네요. 예, 녹여주고 옆면십이라서 지금 잎이 살이 찌면 앞면이 살이 쪄요. 지금 오물 있잖아요. 그럼 이게 펴져야 되거든요. 펴져야 되는데 오물이 있다는. 그럼 구엽은 보면 일부 펴진 게 있거든요. 근데 구엽도 이게 펴졌다 이게 뚜껑이 살이 찐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살이 찌면 도톰해져요.
그러면 도톰해지면서 살이 찌는 것 같으면 과거의 흔적들이 이런 게 노란한 게 이게 풀려요. 요런 색이 청색으로 진청색으로 풀려요. 가리 가다돼. 그러나 지금 여기는 앞으로 시작되는 게 가리 가다로 인해서 고온 장애 입을 일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질소를 어느 시기까지 꾸준히 보급을 해야 그게 한 적정? 10월 달까지는 10월 충분히 까지는? 줘야 된다. 예. 이식값을 맞추면서. 10월까지는 괜찮다. 예. 수확 한 50일 전까지는 충분히 줘야 돼. 그런데 육지에서 그 재배되는 그 복숭아 같은 거는 수확하면서도 줘야 돼. 우리가 지금 제주에서 우리가 망감류나 밀감의 생육 환경 배운 거하고 황금을농법에서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전혀 다르죠. 토양 분석표에 우리는 나오는데 그래도 인산가리 또 주고 있죠. 복합비료. 예. 그래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주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더 손실이 나는 거죠. 그 더 가정식이겠죠. 제주도에 밀감나무 청태끼 가지고 부지런한 사람 저거 수세 미가 씻은 사람이 많아요. 그 청태를 수세 미 씻는다고 청태가 없어지나요? 또 생기겠죠. 그 다음날 바로 새파랗게 돼버려요. 또 생기겠죠. 예. 환경이 그렇게 되면 예. 생기겠죠. 나무가 내놓은 건데 먹고 난 왜 청태를 만들 수밖에 없었냐면 저 청태를 발생시켜서 그 청태를 먹고 이끼가 살고 그 이끼 풀이 나무가 비료가 부족해서 여백이 맺었을 때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이끼 풀한테 먹이를 만든 거죠. 나무가 스스로 자기가 안 죽고 살려고 만든 환경이죠. 그런데 우리는 수지병이 오잖아요. 천양 수지병 잘 알아요. 네, 저릅니다. 왜 왔냐면 여름에 도장지가 잘 나거든. 그 도장지 끝에서 맺은 물방울, 그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나무 목질부에 묻으면 그 농도에서 균이 활성화돼서 껍질을 뚫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 수지병 약은 뭐예요? 요소죠. 그러면 수지병이 안 걸리게 하려고 하면 아침마다 물을 뿌려서 맹물과 옆 테두리 맺은 여백을 씻어버리면 수지병이 안 와요. 그러면 도장지는 제거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근데 도장지가 발생 안 하게 하는 게 더 좋죠. 그거는 봄에 연면십에서 봄순을 키워보면 여름에 도장이 안 나요. 예. 한금원원구에서 비료를 100평에 10포 주는 농장에 가보면 지금 도장이 안 나요. 도장지는 강한 가지 절단에서 많이 나잖아요. 그거는 다 뻥이고. 예? 뻥이에요. 그 말이 안 맞다고. 근데 도장지가 작은 가지에서 안 나요. 우리가 해보면 여기도 거기까지가 아는 기술이고 황금알 농법을 하게 되면 안 나요. 그렇게 하면 예. 안 난다 이거죠. 그렇죠. 매뉴얼이 봄순을 강화를 시키면 도장지 나도 쬐까맣게 나고 안 나요. 못 자라요. 왜 그러냐면 마디가 짧다는 거죠. 요 순이 잎이 두꺼워져서 영양이 왔다 갔다 하면 도장지에 영양이 안 가요. 그렇죠. 그 매뉴얼을 개발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요소 비료 주면 도장지 많이 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황금을 농법을 하면 요소 비료를 많이 주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생육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 봄순으로 영양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도장지로 갈 영양소가 없어요. 그래서 비료 잡기 주니까 도장지 많이 나고 수지병 많이 오고 우리는 비료가 많아서 그렇다네요. 그 초기에 연면십이 안 하고 비료가 양이 작아서 언밸런스가 있는 거죠. 균형이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이 가온에는 절대적으로 질소가 부족하다. 예. 그러면 대과율이 낮다. 대과율이 나중에는 예, 맞죠. 가을에 따면 대과율이 낮다. 그리고 과일이 껍질이 너무 얇다. 껍질이 얇다. 예, 껍질이 너무 얇다. 그거는 여름에 공기에 직사광선에서 의한 그 탈수 증상과 과피 고온열상으로 해서 과피가 성장을 못하고 세포가 굳어 있는 상태에서 과육이 자라기 때문에 겨울에 쪼개지는 것도 많이 나온다. 예, 어디에 쪼개지나 요 머리에 쪼개져 버려. 요 햇빛 본 쪽 요쪽에 여기 쪼개진다. 이미 예견된 일이거든. 그럼 지금 예견돼 있는 일을 이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더 이야기 가면 주인의 마음까지도 알 수 있다.
예, 주인의 마음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을 밝혀줄 뿐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면시비 골드 그린 두 번의 골드 칼 한번 설탕 섞어서 사용하시고 천장 쿨러서 맹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바닥으로 요소 비료주스 20값 올리라. 언제까지? 잎이 살이 쪄서 펴질 때까지. 더 좋으면 옛날에 노쇠 숟가락 뒤로 뒤집은 거 지은 거 좀 살을 짜비라. 그럼 옆에 살을 찌는 건 앞면이 살이 찐다. 요 앞면이 살이 찐다. 오므려진 거는 앞면에 배가 고파서 오므려진 거다. 그 오므려진 거는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그 질병 자체가 우리는 뭐냐, 수지병과 부표병균이 일어난다. 근데 잎이 폐지고 정말 연면시비 잘했으면 밀감은 살균제가 필요 없는 작물이다. 그죠? 그러면 소비도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배우면 그렇게 바뀝니다. 네. 어떻게 제가 와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앞으로도 한꺼번에 유튜브 자주 보시고 예. 우리 성산 쪽에서 우리 대표님은 정년 퇴직하시고 예. 이제 귀농. 이제 그 원래 살던 곳 아닙니까 여기가? 여긴 태어난 곳이고. 예. 제가 젊을 때 나가서 육지를 갔다 왔어요. 육지도 시내도 살고. 예. 하다가 예. 한 3년 돼 3년. 아 예. 그럼 요 가원은 직접 경영하던 것입니까? 아니면 어른들께서? 아니요, 제가 직접 노지하다가 예. 노지하다가 하우스로 전환. 그래서 하우스를 지으면서 그 대 밑에 밑둥에다가 접목을 해서 접목한 거죠. 접목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천혜향이 시장의 자리가 좁습니다. 이제 3월달 되면 됩니다. 오렌지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천혜향이 레드향 자리를 앞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는 이렇게 말하면 레드향 농가는 또 뭐라겠습니까? 뭐라겠죠? 뭐 그거는 그분들이 조정을 하든 예. 그대로 가든 경쟁을 예. 하든 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무한 경쟁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고품질에서 이제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면 외국 상인들이 오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품질을 올려야 돼요. 해야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기성 세대들이 해야 될 이제 역할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매번 들어오지만은 이런 지역 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저도 황금원농법 대표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예, 황금원농법 대표 박견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8일 날 오후에 제주 성산 지역에 있는 천혜향 밀강 가원입니다. 노지로 경영을 하시다가 정년 퇴직하고 계시고 이제 하우스를 지으면서 여기 잘라서 고접을 해서 천혜향을 기르고 있습니다. 천혜향을 기르는데 이 품종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품종을 좋게 만들어서 시장을 나가야 되는데 이 망감류들은 과가 크고 풍성해야 되는데 작거나 이렇게 그 과가 잘못되는 것은 토양 속에 시비량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토양 분석 결과 질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 전체 원소라면 질소분은 식물의 밥,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은 반찬 이렇게 나눠서 보여야 됩니다. 그 식물의 반찬에 해당하는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은 거의 대다수 농가들이 농축이 돼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질소분을 계속 보충화시켜서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여기에도 또 인산가리 더 주게 되면 더 나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유튜브에서 황금원농법 대표 현장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농가분들께 많이 인식을 하셔서 우리가 토양에 정말 필요한 식물의 밥 그걸 충분히 주고 연면시에서 잎을 두텁게 만들어서 생육 환경을 바꿔줘야만이 여름에 더위를 안 탄다. 그 또한 직사광선 광luc수가 많이 높으면 잎의 자외선에 의해서 옆 온도가 올라가서 강한 탈수로 인해서 나쁘더라. 그래서 차광망을 35% 씌워주는 것도 좋더라.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천혜향 밭에서 황금원농법 대표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